자, 그러면 앞전 시간 이어서 두 번째 마스터캠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AD 데이터 불러오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열기 아이콘 또는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에 열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CAD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식은 그래서 All Mastercam X라고 되어 있는데요. AutoCAD 파일을 봐야 되니까 AutoCAD 파일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해놨어요. CAD 가공도면. 그래서 캠 1번 선택을 하고요. 바로 열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어제는 저번 시간에 캠 2를 선택해서 바로 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자동 배율 Alt F1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동 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열기를 하는데 어차피 여기 불러올 때 도면 요소는 지울 겁니다. 그래서 도면 요소를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불러올 때 CAD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치수 요소는 도면 요소는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한을 줄 거고 그래서 그리고 도형 요소만 불러올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열기 바로 왼쪽에 조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마스킹 체크 돼 있는 요소는 전체 다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치수 요소는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딤으로 시작되는 명령은 체크, 오토캐드의 명령이에요. 체크 해제하고 치수 명령. 그리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로 봤을 때 첫 번째 열은 딤으로 시작되어 있는 거 해제, 두 번째 열은 치수선, 요건 지시선입니다. C1이다 하는데 지시선은 그래서 불러오지 않겠다. 그리고 다중문자 m텍스트 문자는 불러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달인행 문자 텍스트에서 불러오지 않겠다. 체크를 해제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OK 그리고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최종 열기를 하시면 돼요. 열기를 주면서 열기하면서 제한 조건을 줄 때 요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열기 그리고 OK 하고요. 자동 배율 해보니까 그래서 치수 관련된 도면 요소는 다 불러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주소란도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것도 다 안 불러왔는데 요게 왜 불러왔냐면 요거는 깨져서 그래요. 문자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요것도 안 불러와 줄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그거 메뉴를 못 봤는데 그거 불러오는 거 열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정면도만 등각도 기준으로 해서 정면도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셀렉션 툴바 선택 툴바에서 윈도우 사각형 윈도우 선택에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필터에서 보면 외측 선택 그리고 정면도 드래그해서 이 영역 바깥쪽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펑션키 F5 또는 아이콘을 눌러서 지우기를 실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요소 다 지웠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 요소도 그래서 전체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킹 마스크 툴바에서 색상 그리고 컬러에서 빨간색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우기 펑션키 F5 누르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 도형은 요게 흰색 도형은 요거로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자, 먼저 도형 모든 흰색. 요게 학대에서 보면 이렇게 골지름을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다른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형선은 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대상 도형을 먼저 선택할게요. 그래서 퀵 마스크의 컬러, 그리고 나서 흰색을 체크하고요. 15번 컬러 번호, 그 다음에 확인하면 전체 다 선택이 됐습니다. 이 흰색 도형을 해서 다른 컬러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럴 때 색상 변경은 자, 아래쪽에 정보 툴바에서 보면 해서 요게 와이어프레임 컬러 색상이 있어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색상 변경이 돼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색상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색상 변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할 색상은 그래서 초록색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 흰색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기 소재 여유를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소재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와이어프레임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그래서 컬러는 조금 다른 컬러로 보라색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OK를 해놓고 색상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CAD 파일을 보면 모델 치수가 118 곱하기 80 곱하기 T는 8mm 짜리입니다. 소재 여유 5mm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XY 편측은 2.5로 하고요. 자, 그러면 그리기 풀다운 메뉴에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바운딩 박스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툴바에서 사각형 그리기 옆에 그래서 삼각형을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고 그래서 쭉 내려보면 바운딩 박스 그리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게요. 먼저 도면 요소 윈도우의 외측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측 선택으로 바꿔놓고 전체 다 포함이 되게끔 드래그하고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소재 영역은 렉탱귤러 사각형 소재 여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기준점은 그래서 T는 설정을 안 하고요. 가로 세로만 맞출 겁니다. 바닥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중심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델 치수가 118 곱하기 8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T에다가 더하기 5mm 그러면 편측 2.5씩 Y축에도 더하기 5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측 2.5mm 여유가 적용이 되고 2차원이니까 여기는 두께는 따로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다가 생성될 요소 지오메트리나 크레이터 지오메트리나 먼저 선 여기 원호는 여기에서 여기 실린더컬 이걸로 선택하면 원도 그리스 소재가 원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각재니까 라인 그리고 센터 포인터
이 도형의 정가운데에서 센터 포인트 같이 생성되게끔 하고 그리고 확인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점도형까지. 자, 그런 다음에 원점 설정. 해서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그래서 도형은 자동으로 전체 모든 요소가 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으로 적용할 포인트 지정하면 돼요. 이동의 시작점 가운데를 원점으로 하겠다. 이게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 배율 Alt F1 또는 자동 배율 아이콘을 클릭하고 전체 화면 표시가 됩니다. 도형 요소로 휠러 잠깐 축소를 시켜 놓고요. 그리고 색상 복귀. 자, 여기 있는 시스템 좌표계 표시는 펑션 키 F9 누르면 해서 시스템 좌표계가 축이 사라지고요. 다시 펑션 키 F9 누르면 표시가 됩니다. 수평이 X축이고요. 수직이 Y축이에요. 자, 다음은 왼쪽에 보면 에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 요거를 가공 경로 관리자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솔리드 탭을 선택하면 솔리드 관리자 창이고요. 아트를 선택하면 아트 관리자 창입니다. 그래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보면 먼저 여기 있는 머신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저번에 우리가 기계를 해서 제품을 밀링 그리고 툴패스는 2D 툴패스로 세팅을 해놔서 이게 자동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 디자인으로 시작하면 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계 선택. 자, 없을 경우에는 이게 설정이 안 돼 있고 여기가 밀링이 아니고 디자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기계 선택에서 밀링 기계를 선택을 해 주셔도 돼요. 기본값을 선택해도 되고 목록 관리에 가가지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계를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지만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기계 선택에서 머신 형태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밀링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목록 관리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중간에 보면 하스라고 있어요. 요거 메이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이커 아닌 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3축 밀 3엑시스 4엑시스 5엑시스 3축 기계 4축 기계 5축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 HMC 에서 호리전탈 머시닝 센터 VNC 버티컬 머시닝 센터 얘는 수평형 머시닝 센터가 되고요. 3축의 VMC는 버티컬 수직형 머시닝 센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형 머시닝 센터를 선택하고 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끝에 미리 단위 기계가 되고요. 요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인치 단위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면요. 밀 3엑시스 버티컬 머시닝 센터 3축 수직형 머시닝 센터의 미리 단위 기계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추가. 시가딘 되면 4축까지도 해볼 거고요. 그럼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 4엑시스 버티컬 머시닝 센터의 VMC 미리 단위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확인. 절개찾기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 선택. 머신 형태에서 밀링에 가면 여기서 기본값 아래 그래서 절개찾기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4축 기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밀 4엑시스. 요걸 클릭을 하면
기본값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4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 요거 기계가 또 하나 머신 그룹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값을 쓸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우면 돼요. 머신 그룹 2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로 누르셔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머신 그룹 이것도 디폴트도 그냥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근데 여기는 지워주지 않습니다.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에서 삭제를 하면 이렇게 최소 한 개 이상의 그룹은 있어야 돼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그룹에서 자,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앞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그러면 파일, 속성 아래쪽에 파일, 공구 설정, 재료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 설정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는 파일 설정으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탭에서 파일 설정 탭을 선택하면 요걸 선택했지만 요게 사이는 여기 탭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재료 설정, 그 다음에 여기 공구 설정은 요 탭이고요. 파일 설정은 요게 탭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와도 그래서 옆에 탭 전환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다시 재료 설정해 가겠습니다. 자, 재료 형태는 사각 박스 형태다. 그리고 원점은 가운데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x, y, z 값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x, y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는 아래쪽에서 대각 모서리를 선택해서 보라색 제일 외곽 대각 코너 여기랑 반대편 클릭하면 자동으로 치수 측정이 돼서 x, y는 입력이 돼요. 도형이 2차원 도형이니까 Z값이 안 들어가고요. 3차원 도형의 위쪽이랑 바깥쪽 아래쪽에 클릭하면 높이값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소재는 값을 입력을 할게요. 자, 도면상에서 T는 8T가 되고요. 소재 5mm를 여유를 주면 13T가 되네요. 그래서 Z는 13. 상단에 페이스 커트로 0.5mm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Z값에다가 0.5를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 Z가 마이너스 13 해야 되니까. 플러스 13.5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하도 되고요. 재료 표시는 또는 솔리드 형태로 봐도 돼요. 자, 우리는 솔리드 형태로 볼게요. 그래서 재료 화면 표시는 솔리드로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단축키는 Alt 숫자 7입니다. 등각 상태. 평면은 그래서 단축키 Alt 숫자 1이고요. 자, 여기 있는 입체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선택. 자, 그러면 뷰 툴바. 자, 상단에 보면 요게 뷰 툴바입니다. 평면 보기, 정면 보기, 우측면 보기, 입체 보기, 등각, 입체 보기, 평면 보기, 그 다음에 입체 보기, 정면 보기. 그러면 그래서 소재가 요게 원점에서부터 0.5mm 높은 곳이 재료. 그 다음에 다시 등각 보기. 단축키를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Alt 숫자 1 평면, Alt 숫자 7 입체, Alt 숫자 2 정면, 그 다음에 컨트롤 Alt 7, Alt 3 뒷면, Alt 7, Alt 4 배면, 5번 우측면, 그 다음 6번 좌측면 7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다시 평면 상태로 놔둘게요.
자, 그러면 재료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페이스 커터로 윗면을 가공을 할 거예요. 자, 페이스 가공입니다. 페이스 커팅. 자, 왼쪽 툴바에서 표면 가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풀다 메뉴, 메인 메뉴에서 가공 경로, 머신 형태 바로 옆에 보면 가공 경로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래쪽 쭉 내려가서 표면 가공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자, 여기가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요. 거기서 밀린 가공 경로에서 표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돼요. 시작하는 방법이 3개 있습니다. 먼저 툴바에서 아이콘을 찾는 방법, 풀다운 메뉴에서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특수 메뉴 실행한 다음에 팝업에서 이렇게 표면 가공으로 들어가는 방법 3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여기는 툴바가 빠르겠죠. 자, 여기 있는 것을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명은 NC 파일명은 여기서 CAD 파일 이름이랑 같게 돼 있어요.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자, 소재 제일 외곽은 바깥에 있는 보라색 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재료는 해서 여기에 보면 작업 평면 3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작업 평면으로 바꿔놓고요. 3D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방법에서 체인 선택 요거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클릭하면 선택한 도형으로 끝점끼리 연결되어 있는 도형을 한 번에 잡아주는 게 체인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면 돼요. 디폴트는 체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가공 종류는 가공 경로 형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팅을 했지만은 가공의 종류를 윤곽 가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포켓 가공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슬롯밀 가공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공의 종류는 자, 페이스 커팅 가공으로 왔지만은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근데 페이스 커터 작업이니까 얘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구. 자, 실무에서 작업을 한다면 지금 요게 도형이 에서 요게 폭이 85mm예요. 근데 페이스 커터는 100파이가 있으면 한 번에 가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실습실에는 머시닝 센터가 4호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커터도 작아요. 그래서 실습실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구를 여기다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구 추가 조건은 마우스 우측 버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구가 없어서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공구를 생성을 할게요. 새 공구 생성. 자, 그러면 공구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요. 첫 번째, 공구의 종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페이스 및 그리고 나서 넥스트 누르거나 또는 아래쪽에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도 돼요. 넥스트.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직경은 커팅 다이아메터가 실습실에 60파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보기가 X자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직경이 60이랑 같거나 커야 돼요. 60 해도 되고요. 70.
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거나 또는 여기 있는 세 번째 선택을 하도 돼요. 넥스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공구번호 1번 랭스 옵셋 H1 다이아메터 옵셋 D1 이렇게 됩니다. T1 H1 D1이 돼요. 그냥 1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완료를 할게요. 첫 번째 페이스 커터 68짜리 공구번호 1번 길이 H1번 T1이고요. 지름 D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조건을 줄게요. 그래서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근데 실제 이 도면의 재질은 알루미늄인데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수지 기준으로 해서 절삭 조건을 조금 바꿀게요. 회전수는 4000rpm. 그 다음에 이성은 150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카테고리. 여기를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공의 종류, 두 번째 공구. 홀더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절삭 조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구가 100파이 또는 120파이다 이러면 절삭폭보다 공구가 클 경우에는 형태는 요게 원패스 1의 절삭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절삭폭보다 공구가 작아요. 그래서 가공의 방법은 한방향 절삭, 그 다음에 왕복 절삭, 지그재그, 그 다음에 다이나믹 가공, 바깥에서부터 쭉 작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먼저 해서 한방향 절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제에서 다른 종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방향 절삭에서 먼저 할 거는 여기 보면 경로가 기본 경로가 보다 시작과 끝은 길게 돼 있어요. 자, 툴패스를 하늘색 도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게 자, 여기서부터 요게 보면 자, 전체 툴패스 길이 중에서 일부 요거 그 다음 요거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좀 길어요. 자, 요게 뭐냐면 에서 접근 거리 30mm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 빠져나갈 때 끝에 진출거리. 그래서 기본 도형보다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접근과 진출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요 길이를 30mm는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약간 여기서 페이스 커터가 바깥에서 조금 떨어지겠다 하면 기본값이 여기서 오버랩이 있긴 하는데 여기 가로방향 확장 길이가 110%예요. 기본적으로 길게 돼 있어요. 요게 더 길게 돼 있거든요. 요만큼 더 길게 돼 있는 게 이 자체만으로 해서 10% 더 추가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는 이거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0, 0. 가로 방향, 이쪽이 X축 방향이 얘가 가로죠. 그래서 110%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세로 방향입니다. 요거는 30mm 오버랩. 30mm 더 추가하는데요. 여기는 굳이 이렇게 많이 크게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제로로 하면 이론적으로 페이스 커터가 이 라인에 딱 거쳐서 안쪽으로 이렇게 걸치면서 지나가요.
살짝 바깥으로 더 지나가게끔 해서 오버랩은 한 5mm만 주겠습니다. 자, 세로 방향의 오버랩은 5.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위쪽 지나가고 아래쪽 지나갈 때. 그래서 가로 방향은 디폴트로 두고요. 접근거리 제로. 그러면 전체 이 경로가 이거 다 긴 거로 없애는 거요. 그래서 진출거리도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오버레이크는 0인가 이거? 5. 뭐야? 세로 방향 5. 오, 자, 이거 아니요, 이거는 이제 화면을 캡처하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화면 인쇄하는 데서 조금 키우고 한 번씩 더 보여줘야 되겠다. 설정 값이 세로 방향 오버랩 5, 가로 방향은 디폴트로 그대로 뒀어요. 접근거리 0으로 바꿨고요. 진출거리 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스택 간격이라고 있어요. 공구 직경의 75%. 그러면 60파이의 75%는 45mm예요. 자, 요게 어떤 거냐 하면 툴패스하고 툴패스 사이 거리. 요게가 45, 요게가 45, 요게가 45란 얘기예요. 한 번 지나고 한 번 지나가고. 그러면 툴패스 경로가 예상했을 때 요게 반이 얼마죠? 이론적으로 60의 반. 30. 아니죠. 이거 85잖아요. 아, 85. 85의 반. 이렇게 이론적으로 요 사이는 42.5. 42.5. 그러면 45니까 두 번에. 근데 42.5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뭐로 계산해요? 오버랩이 5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90 기준으로 해서 45 하면 두 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평이 가공각도 0도가 되고요. 이거 칼라가 안 보이는구나. 가공각도 0도제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수평 방향으로 절삭해요. 그 다음에 가공각도를 45도로 주면 얘가 경사 대각선 방향으로 작업할 거고, 가공각도를 90도로 주면 수직 방향으로 절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에 오버랩이 돼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0도 또는 180도로 바꿔도 돼요. 자, 요거는 디폴트로 두고요. 그 다음 이제 가공 여유는 제로로 해야 되겠죠. 0.5mm 한 번에 날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로로 바꿔주시고요. 가공 각도는 0도 그대로 두고 가공 여유를 0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깊이 가공. 얘가 체크돼 있다 하면 여기 펼치기 플러스 누르면 펼쳐지고요. 다시 마이너스 클릭하면 더하기로 됩니다. 접기 펼치기. 깊이 가공은 사용 안 할 건데 기본적으로 자동 체크되어 있네요. 해제. 사용 안 함. 그래서 앞에서 깊이 가공에 요게 빨간색으로 해서 대각선 되어 있는 거는 사용 안 함이에요. 0.5로 한 번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깊이 가공할 필요 없어요. 나중 가공 끝내서 뒤집어서 작업할 때는 4.5를 한 번에 작업하기에는 절삭량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얘는 폭이 넓으니까. 그래서 깊이 가공 그때는 해야 될 거고 지금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연결 조건. 자, 안전 높이 절대값, 이속 높이 절대값, 진입 높이 절대값, 가공 깊이 절대값으로 앞에 다 세팅을 할게요. 안전 높이는 편의상 절대값 50으로 하고요. 안전 높이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만 적용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라디오 박스 체크해 주세요.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점프가 이속 높이에서 이루어져요. 만약에 이게 해제되어 있으면
점프는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돼요. 그리고 이속 높이가 점프 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10으로 할게요. Z10. 자, 진입 높이는 절대값 5. 재료 상단은 얼마냐면 얘가 0.5예요. 절대값. 그래서 0.5입니다. 그리고 가공 깊이는 제로. 그래서 절삭량은 재료 상단에서부터 가공 깊이 0.5mm를 페이스트로 가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 커트로. 자,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나머지는 건너뛰고요. 절삭류. 페이스 커터는 절삭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로더에서 5% 돼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최종 확인. 자,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입체 또는 그래픽 뷰의 입체 또는 단축키 Alt 숫자 7.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분명히 앞에서 한방향 절삭인데 이 경로를 볼게요. 이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여기서 절삭해서 이렇게 이어서 가네요. 자, 경로 확인은 여기 있는 아이콘 또는 페이싱 가공 아래쪽에 보면 가공 경로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셔도 경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한방향 절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왕복 절삭으로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경로 확인 창을 닫고요. 자, 다시 가공 조건에 가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절삭 조건에 가서 한방향 절삭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게 왜 한방향이 안 되냐? 여기 옵션에 보면 마지막 경로에서 역방향 전환이라는 게 여기 체크돼 있어가지고 점프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경로가 지금 2개가 아니고 3개다. 그러면 점프 한 번 하고 마지막에선 연결돼요. 그래서 요거를 옵션을 끄시면 돼요. 요거 끄고 나서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요. 툴패스를 다시 수정해야 돼요. 경로가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X자로 바뀝니다. 자, 그럴 때 수정하는 게 요게 있어요. 선택한 모든 작업, 체크 표시. 이게 선택이고요. 또는 요거는 그래서 선택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X자만 다 지금 공정이 하나고 한 개 선택이 되고 문제 있는 것도 하나예요. 근데 여러 개 공정을 일괄적으로 재생성한다. 그러면 다 선택할 필요 없이 요거 눌러서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재생성 찾아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경로 확인. 그래서 연속 실행 플레이. 시뮬레이션 경로 확인 속도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빨라지고요. 왼쪽으로 가면 천천히 느려져요. 시뮬레이션 속도.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점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감기. 자, 경로 확인 창에서 보면 요게 삼각형 2개짜리 얘는 창 확대. 자, 먼저 여기서 보면 얘는 공구 표시 오프. 다시 클릭하면 공구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홀드 표시. 다시 클릭하면 홀드 표시 오프. 빨간색이 홀드요. 홀드 정의 안 해도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디폴트 값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홀드 표시는 오프. 자, 그 다음에 G00 표시 노란색 온오프 얘를 클릭해서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에서 디스플레이 경로의 끝점 표시.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ON. 그래서 빠른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가 지나가는 해석 경로 폭을 보여주는 거. 오프 또는 ON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ON. 그 다음에 얘도 ON. 그 다음에도 얘게만 ON. 잠시만요. 자, 경로를 창확대를 해서 아래쪽에 보면 자세히 좌표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키보드에서 S 누르면 여기서 절대 좌표 X, Y 좌표 나오고요. Z 안전 높이 그리고 S 누르면 G00으로 급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 G00입니다. Z 진입 높이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S 에서 절삭이송 G01로 직선 이송이라고 되어 있죠. Z0까지 갑니다. 그리고 S 제가 여기 클릭해서 그래요. S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절삭 0도 방향으로 절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좌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텝 공구가 들려줘요. Z10 그래서 이때 급속 G00으로 점프 높이로 이속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S 다음 위치로 해서 점프해서 가고요. 그리고 S 에서 급속으로 해서 진입 높이 Z5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S G01로 진입 높이에서 가공 깊이 Z까지 제로까지 갑니다. 절삭이송으로. 그 다음에 S 또 절삭을 하고요. 그 다음 끝냈으니까 S G00으로 안전 높이까지. 자, 여기서 노란색이 G00, 하늘색이 절삭 이송 G01이에요. 그 다음에 창닫기. 전체 창닫기 하기 전에 옆에 보면 정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이클 타임 시간이 나와요. 절삭 이송은 16.6초, 급속 이송은 1.46초, 토탈에서 18초 정도 걸리네요. 18.06 S 초입니다. 초. 그리고 모의 가공 경로 확인 옆에 보면 아이콘이 있는데 얘가 모의 가공이에요. 자, 그래서 모의 가공 마스터캠 시뮬레이터 창이 나타나고요. 플레이 시뮬레이션 속도가 빠르다 하면 얘를 왼쪽으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감기 스타트 위치로 되돌리고요. 다시 플레이. 창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공장에서 화면상에서 툴패스가 보이는데요. 단축키 Alt T 누르면 툴패스를 숨길 수가 있고요. 다시 Alt T 누르면 툴패스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공정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자동 선택이 되고요. 아이콘은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경로를 숨길 수도 있고요. 다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경로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숨겨 놓겠습니다. 그래픽 뷰 평면 단축키 Alt 숫자 1 눌러서 평면 보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엔드밀러 외곽을 돌려야 돼요. 자, 돌리기 전에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게요. 외곽 돌릴 때. 근데 여기 보면 도형이 이렇게 끊겨져 있어요. 엔드밀러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도형, 여기 있는 도형 여기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고 쪼각나 있습니다. 요거는 에서 조인 에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윤곽 가공으로 할 거예요.
자, 도형 연결은 어디 있냐면 가운데의 툴바에 보면 이쪽을 살펴보세요. 자, 요거는 트리밍. 명령이 트림 자르기 확장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두 요소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삼각형 클릭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래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도형 연결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연결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자, 연결할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연결할 요소, 여기 있는 선이랑 두 번째, 세 번째 직선 3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완료 엔터. 그리고 마우스로 하이라이트 시켜보세요. 십자선이 선에 이렇게 걸쳐지면 그래서 그 도형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엔드밀 윤곽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툴바에서 위에서 두 번째 윤곽 가공이 있어요. 얘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풀다운 메뉴 가공 경로 그리고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고요. 또는 가공 경로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메뉴를 실행해서 밀린 가공의 윤곽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체인 작업 창에서 굳이 여기 있는 체인을 선택을 안 해도요. 안에 있는 도형 클릭하면 자동 체인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보라색은 아니고요. 그 안쪽에 있는 초록색 도형에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제가 왼쪽에서 선택 취소를 눌러 볼게요. 자, 이 도형의 가운데가 여기죠. 이번에는 마우스로 위쪽을 클릭을 하면 하살표 방향은 가운데 중심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되고요. 자, 선택 취소.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아래쪽에 클릭하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선택한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에요. 윤곽은 바깥에 돌아가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하향 절사, 공구의 위치는 이 하살표 방향의 왼쪽에. 그래서 체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공구.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 먼저 카테고리에서는 가공의 종류는 바꿀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윤곽 가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굳이 바로 공구를 봤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윤곽으로 가공을 했는데 이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포켓 가공이 돼버려요. 페이스 가공하겠다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곽 가공하고 맞게 선택하고 들어왔을 때는 바로 공구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카테고리에서.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자, 평엔드밀. 그리고 넥스트. 자, 일단 편의상 18 엔드밀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홈은 따로 이거는 취소하긴 안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냥 18 엔드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공구 번호는 넥스트 눌러야 되는데 제가 피니시를 눌렀어요. 그래서 마침 디폴트로 2번 TEHETE 절삭 조건은 그래서 3500 rpm에 이송은 800으로 할게요. 2.5 외곽 가공하니까 1000으로 할게요. 1000. 어이구, 콩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래서 3500에 1000. Z축 이송은 600.
잠깐만요. 공구번호는 2번 T, 길이는 HE, D는 지름은 DE, 회전수 3500에 이성 1000, Z축은 600, 그 다음에 급속 이성복귀 체크.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가서 보정은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서리 절삭 형태가 있어요. 코너. 요거를 안함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측면의 가공 여유, 척벽의 여유는 0.2. 수정은 요거 안함이랑 0.2 두 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복귀 선택을 해주고요. 자, 먼저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복귀 해제. 그 다음에 원호 반경 0. 가운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진입 조건이 그대로 복귀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입구에 시작하는 곳에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따기 값이 여기는 치수가 없네요. (2mm네) 2mm. 그래서 여기에다가 2mm를 추가할게요. 못따기 값만큼 추가를 했습니다. 가운데 눌러주고요. 자, 먼저 요거 해제했고요. 100%에 요게 못따기를 추가해서 플러스 2를 요게 추가했습니다. 공구 직경의 100%는 10mm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원호는 사용 안함. 여기에 0을 입력하거나 또는 값을 반지름에다 0,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같이 연동돼서 따라가요. 자, 그리고 앞에 설정을 하고 나서 진입과 똑같이 복귀를 할 때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진입 조건을 복귀로 그대로 카피를 시키는 거고요. 이걸 선택하면 복귀 조건을 진입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 안전 높이, 처음과 마지막. 이속 높이는 외곽 한 바퀴만 돌 거니까 사용 안 하겠습니다. 해제, 진입 높이, 절대값 5, 재료 상단 절대값 제로, 가공 깊이는 얘가 T가 8T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5. 자, 확인한 거는 요거 체크 표시, 요거 해제했습니다. 외곽 한 바퀴만 돌 거고요. 자,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재질은 ABS, 요게 폭이 2.5mm, 깊이 8.5 한 번에 작업을 하도 돼요. 그래서 깊이 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걸 해제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번 수업 시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55C 강이다, 탄소 강이다,
이럴 때는 깊이 가공을 사용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점프 높이가 필요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작업할 때는 여기에서 점프 높이 사용 안 하면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진입 높이 절대값의 5, 재료 상단 절대값의 제로, 가공 깊이 절대값의 얘가 t가 8t예요. 공구 공차 감안해서 0.5 더 내려가서 z-8.5로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류 에서 얘 체크해서 ON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절삭류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프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필요할 땐 여기를 ON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종 확인. 그래서 툴 패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전부 선택.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할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이소메트릭 통과. 그리고 플레이 버튼, 페이스 커터 작업하고요. 그리고 엔드밀로 외곽 쭉 돌리는 것까지. 그 다음에 대감기 칼라 루프를 선택을 해볼게요. 칼라 루프. 그러면 공정별로 노란색은 페이스 커터, 파란색은 엔드밀 가공.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페이스 커터는 노란색, 엔드밀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창 닫고, 그래서 세이브 저장해 놓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덮어쓰기 할게요.